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저는 오늘 채용 비리 문제, 암호 통화 문제, 미세먼지 문제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이번 정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 채용 비리는 청년들의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빼앗는 일종의 일자리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청년들께 깊은 좌절감을 드린 참 안 좋은 범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용 비리는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시겠죠? 네. 채용 비리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채용 계획을 중간에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당초 채용 계획과 달리 추천 배수를 변경했고 강원대병원도 채용 공고 후에 채용 인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합격 배수를 바꿔서 특정인을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 이번에 정부 발표에 밝혀졌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일자리 좀도둑이고 일자리 큰 도둑이 따로 있다. 네. 정부가 일자리 큰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말씀이신지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채용 비리 전형적인 방법이 채용 계획을 바꾸는 것인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큰 도둑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3개월을 앞두고 구급공무원 시험 3개월을 앞두고 시험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내용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게 5% 가산점을 준 겁니다. 이 가산점은 5%가 22점인데요. 이 수험생한테 물어보니까 1점으로 당락이 좌우된다. 근데 문제는 3개월 전에 이걸 변경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찾아보니까 사법고시는 3년 전에 법으로 바꿔야 돼 있고요. 수능도 그런 문제 때문에 2년 6개월 전에 시험 관련한 계획은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저희 의원실로 찾아와서 지금 시험 준비해도 시험 결과가 3개월 전에 발표됐으니까 4월 7일이 시험입니다. 5월 25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니 최소한 계획을 바꾸더라도 1년 전에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고받은 기억에 따르면요,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이 없었고요. 직업 상담직을 고용하게 돼 있었던 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이제까지는 일반직으로 뽑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직렬을 신규 채용하게 된 것이죠. 단지 준비 기간을 넉넉하게 들이지 못하고 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산점이 1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22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사기 위한 것이지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3개월 전에 이걸 발표해서 다른 학생들은 아예 자격증 준비할 시간도 안 주는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적인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업 상담직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것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안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분야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뽑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총리 받았습니다. 이거 인정을 해 주셔야죠. 총리 지난번에 단일팀 청년들은 단일팀 진행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도 실언했어서 사과하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것도 3개월 전에 바꾼 거예요. 총리님, 이거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과를 그러니까 드리고. 1년 전에 바꾸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이게 잘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준비 기간을 넉넉히 드리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발표된 것을 다시 취소했을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혼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럼 3개월 이 짧은 기간에 해서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게 되고 다른 청년들한테 기회를 박탈한 이 부분은 왜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는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 과정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겠다고 받아들이고요. 그럼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나오겠죠. 네, 그 점에 대해서 몹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제 저희들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도 이번 단일팀에서 피해를 받은 똑같은 젊은이들입니다. 네, 바로 그런 청년들의 문제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 연기까지도 한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건 노동부 장관 네. 문책 사유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예민하고 촛불 정신이 뭡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으라고 한 것 때문에 사드도 그렇게 난리를 피운 거 아닙니까? 네, 고용 그렇게 해놓고 왜 이 정부는 자기 정부의 정신을 훼손해놓고서도 지금 총리님께서는 진솔하게 반성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네, 부분 실망이고요. 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암호통화 관련된 건데요. 지금 2018년 1월 15일 회사 주식 그래프입니다. 9시부터 올라가서 9시 3, 40분경에 고점을 찍는, 계속 돌려주세요. 우리기술투자, SCI 평가정보, 옴니텔, 비덴트, ATM 인베스트, 넥스지, 대성창투, 모다, 버추얼텍, 한비소프트 10개 회사입니다. 이 10개 회사가 9시부터 9시 3, 40분까지 평균 주가 30% 폭등을 했습니다. 이 10개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듣지 못했습니다. 암호통화 관련 회사 주식들입니다. 왜 이렇게 뛰었냐? 이번 암호통화 정책 중에 정부의 선의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국민들이 투기에 빠지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중독되는 국민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너무 아마추어다. 이 아마추어 정책 때문에 하루는 폭락했다가 하루는 폭등했다가, 그래서 오히려 더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려고 한 정부가 이런 아마추어 정책 때문에 더 고통을 심화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총리실에서 나왔습니다. 1월 15일은 무슨 날이냐면요, 총리실에서 그 암호통화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지 시간에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보를 먼저 입수한 회사들이 주식을 매집하고 폭등을 한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암호통화 관련 입장 발표하겠다고 8시 30분에 문자로 바깥에 공지를 했습니다. 8시 30분입니다. 그리고 9시에 엠바고 보도자료를 전체 공무원들하고 기자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시 40분에 엠바고 해제했습니다. 문자 공지 8시 30분부터 엠바고 해제하기까지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주가는, 암호통화 관련 회사 주가는 30% 폭등하고, 그리고 엠바고 보도자료 풀려서 보도가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습니다. 안 됐겠습니까? 지금 정부 발표에 따라 출렁거리는데 정부에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지금 빨대 꽂고 있다가 제깍 입수해가지고, 근데 이게 온라인상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총리실에 지적을 했습니다. 사과해라. 왜 이렇게 작전 세력들한테 이용당하느냐, 오히려 방조하느냐. 증거를 좀 보여주시죠. 그 다음 저겁니다. 저 인터넷 커뮤니티에 9시 40분까지 엠바고 걸린 전문이 9시 20분경에 유출된 화면입니다. 그리고 9시 23분에도
요약본이 유출됐습니다. 요약본이 유출됐다는 것은 이미 전문을 다 보고 요약을 했기 때문에 훨씬 전에 유출됐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실망한 건 총실 발표입니다. 총실 발표는 9시 40분 엠바고 45초 전에 유출된, 그건 기자가 유출된 거로 확인됐는데 그거 하나만 인정하고 저희 의원실에서 제기한 9시 20분경에 제출된 거는 유출된 거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 책임이지 총리실 책임은 없다. 사과도 못 하겠다. 이 부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하 의원님께서 이미 수사 의뢰를 해놓은 사안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부 조사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 행정부가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 대상끼리 파악했다고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의뢰를 그 전에 해주셨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죠. 주가나 시세 변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네. 엠바고를 이렇게 40분 그리고 발표 공지까지 1시간 10분 걸어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는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엠바고는요, 기자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엠바고 사안이 아닙니다. 엠바고부로 릴리스한 것은 잘못됐고요. 또 간부들에게 수년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보도자료를 사전에 공유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그것도 적합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금지시켰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얼마나 그러나 책임을 방기하냐면 작전 화면 세력- 좀 보여주시죠. 네.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12월 13일 날 관세청 직원으로 그 정부 대책 자료가 유출된 게 정부 발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바깥으로 민간으로 유출되기 전에 공무원 사회에 한 바퀴 쫙 돌았습니다. 네, 저희들 조사에서 그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여기서 정보를 알아야 될 사람들은 저 왼쪽 편이고 오른쪽은 몰라야 될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지되어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 결과 이번에 하나 더 나온 게 공무원, 금감원 직원이 네, 700~800만 원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밝혀졌죠. 네,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지금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자백한 거라는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들었죠. 그러니까 공무원 전체를 조사하지는 않았고 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한 사람이 자백을 했고 그 사람을 조사한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1월 15일 이 과정에 외부로 유출되기 전까지 공무원들 퍼지고 있는 사항들이 전혀 조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 수사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돌팔이 정책으로 둔갑해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은 좌절감을 드린 참 안 좋은 범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용 비리는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시겠죠. 네. 채용 비리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채용 계획을 중간에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당초 채용 계획과 달리 추천 배수를 변경했고 강원대병원도 채용 공고 후에 채용 인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합격 배수를 바꿔서 특정인을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 이번에 정부 발표에 밝혀졌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일자리 좀도둑이고 일자리 큰 도둑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찾아보니까 사법고시는 3년 전에 법으로 바꿔야 돼 있고요. 수능도 그런 문제 때문에 2년 6개월 전에 시험 관련한 계획은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저희 의원실로 찾아와서 지금 시험 준비해도 시험 결과가 3개월 전에 발표됐으니까 4월 7일이 시험입니다. 5월 25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니, 최소한 계획을 바꾸더라도 1년 전에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고받은 기억에 따르면요,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이 없었고요, 직업 상담직을 고용하게 돼 있었던 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이제까지는 일반직으로 뽑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직렬을 신규 채용하게 된 것이죠. 단지 준비 기간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고 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가산점이 1점으로 당락이 잡아졌는데 22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사기 위한 것이지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3개월 전에 이걸 발표해서 다른 학생들은 아예 자격증 준비할 시간도 안 주는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적인 네. 그 정부가 일자리 큰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말씀이신지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채용 비리 전형적인 방법이 채용 계획을 바꾸는 것인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큰 도둑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3개월을 앞두고 구급공무원 시험 3개월을 앞두고 시험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내용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게 5% 가산점을 준 겁니다. 이 가산점은 5%가 22점인데요. 이 수험생한테 물어보니까 1점으로 당락이 좌우된다. 근데 문제는 3개월 전에 이걸 변경 발표했다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저는 오늘 채용 비리 문제, 암호 통화 문제, 미세먼지 문제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이번 정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 채용 비리는 청년들의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빼앗는 일종의 일자리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청년들